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2020년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고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피 연간 상승률을 보면 G20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승률은 30.8%였고요. G20 국가의 미국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보다도 상승폭이 더 큽니다. 항상 미국 증시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코스피가 박스권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2020년만큼은 한국 증시가 최고였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개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63조 8천억이었고요.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종전 최대치는 10조 9천억이었으니까 거의 6배 정도 개인들이 매수를 한 겁니다.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오바가 아니었단 얘기죠. 분명히 이렇게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주식 대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도 역대 최고치인 65조 5,200억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1981조인데요. 한 가지 조금 어이가 없는 것은 애플의 시총이 2450조라는 겁니다. 미국의 단 하나의 기업보다도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가 시총이 더 낮다는 얘기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어쨌든 현실은 이렇습니다. 주식 계좌 수도 3548만 개라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계좌 수가 이렇게까지 많은 이유는 자녀 계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또 여러 개의 계좌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예를 들면 추가 매수용으로 계좌를 하나 따로 둔다든가 아니면 올해 들어서 각 증권사에서 이벤트를 아주 많이 했었죠.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서 수수료가 거의 무료인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주식 열풍을 맞아서 주식 계좌 수도 정말 유례 없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궁금해하실 2021년 국내 증시 전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사를 또 찾아봤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피 3000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스피를 보면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에 2873.47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식 대기자금도 역대 최고치인 65조를 이미 돌파했는데 이게 어디 가지 않거든요. 내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이 주식 대기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되면 충분히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SK하이닉스죠. 반도체 기업인데 올해 초부터 D램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게 D램 슈퍼사이클은 최고의 호재거든요.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국내 시총 1, 2위를 하고 있는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대세 상승기를 맞는다면 코스피도 당연히 덩달아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여전히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도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요즘 잘 나가고 있죠. 이렇게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가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것을 대변한다고 보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내 증시를 이끈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개인입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개인의 위상이 이제는 증시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개인들은 맨날 외국인한테 삥 뜯기는 동네 북 같은 느낌이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겠지만 삼성전자를 상승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개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연락에 팔아 제낄 때 개인들이 다 주워 담고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개인들이 지금 쥐고 있는 부동자금이 1100조를 이미 돌파했고요. 만약에 이 엄청난 자금 중에서 일부만 증시로 유입이 돼도 상승 동력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주식 사도 되나요? 또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런 고민하는 동안에 코스피는요,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손실이 두려워서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자산은 그대로일 겁니다. 자, 그러나 손실을 감수하고 작년 그 공포장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매우 위험하고요. 언제 폭락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고민할 시간에 과감하게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매수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누구나 주식을 두려워합니다. 원금 손실 정말 두렵습니다. 자, 그러나 리스크 없이는 수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리스크가 싫다면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밖에 없죠. 그러나 이율은 1%도 주지 않습니다. 자,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금이라도 주식을 살지 아니면 고민만 하고 끝날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니까요.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만 주식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도저히 원금 손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은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정말 대단했던 한 해입니다. 특히 개인들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저도 그 개인 중에 한 명이지만 내년에도 저는 여윳돈 전부를 주식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하진 않기 때문에 100% 손실이 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 대출을 받아서 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대출이 종목만 잘 선택했다면 아마 지렛대 역할을 해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리는데 큰 몫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폭락장을 얻어맞았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대출은 권하지 않는데 제가 말릴 방법은 없겠죠. 대출을 받고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최악의 경우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가급적이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주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